옛날 한옛날에 태국 방콕의 어느 마을에 작고 귀여운 여자아이가 태어났답니다. 이름은 니차 윤따라락. 2명의 쌍둥이 오빠가 있는 막내딸로 태어난 민니. 태국인들은 보통 어렵고 긴 본명 대신 별명을 지어 이름처럼 부르는데 그녀의 칠레는 민니였어요. K-팝 아이돌로 활동하는 리사, 뱀뱀 또한 그들의 칠레는 활동명으로 사용하고 있었죠. 민니라는 이름은 미니마우스에서 따왔는데 그녀의 쌍둥이 오빠 또한 미키마우스에서 따온 칠렌을 가지고 있었어요. 민니의 집안은 일명 하이소라고 불리우는 금수저 집안이었어요. 이런 하이소들은 대개 화교 출신들이 많은데 민니 또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중국인인 태국 화교 3세였어요. 하이소란 하이소사이어티의 약자로 태국 상위 10% 이내의 상위 계층을 의미하는 단어로 태국 사회에 각계각층에 영향력을 주는 최소 100억 이상의 재력가들을 뜻하는 것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민니의 조부모님은 태국에서 호화 리조트를 운영하고 계시고 아버지는 태국 최초의 은행 부회장이었어요. 삼촌인 넷 윤따라락은 태국의 클래식을 처음 전파한 전설적인 피아니스트로 민니의 가족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잘 나가는 클래스가 다른 집안이었답니다. 삼촌의 재능을 물려받은 것인지 민니는 어릴 때부터 예술적인 소질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집에서 항상 피아노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민니는 5살 무렵부터 각종 콩쿠르에 나가며 전문적으로 피아노를 배우고 자랐어요. 피아노와 노래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민니는 보컬 레슨 또한 받기 시작했어요. 여유 있는 집안이라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음악에 대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었죠. 학교에서는 뮤지컬과 치어리더 등 각종 무대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끼 있는 학생이었답니다. 사진에도 소질이 있어 동아리는 사진부였고 진학 또한 예술과로 가서 영화감독이 되고 싶다는 꿈을 키우기도 했죠. 그러던 중 다니던 학원에서 큐브 오디션을 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민니는 당시 K-팝에 흥미가 있었고 특히 슈퍼주니어의 팬이었기 때문에 오디션을 보기로 결심했죠. 결과는 합격. 그러나 막상 합격한 민니는 고민이 되었어요. 대학교도 가고 싶었고 가족과 떨어져 혼자 한국에 가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 번뿐일 수도 있는 기회를 꼭 잡으라는 부모님의 응원에 민니는 큐브에 입사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에도 못 간 채 홀로 한국 가는 비행기에 몸을 맡긴 민니. 막상 회사에 가니 외국인이 민니 혼자인 황당한 사건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입사 당시 한국어도 할 줄 몰랐을 뿐더러 우기, 슈하 모두 입사 전이었기 때문에 민니는 대화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민니는 너무나도 외로웠죠. 육체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너무 힘들었던 민니는 항상 화장실에 숨어서 몰래 눈물을 흘렸어요. 게다가 연습생 특성상 어제 봤던 친구가 내일 사라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니 민니는 더더욱 마음의 문을 닫게 되었어요. 정이 많은 민니는 새로운 친구가 와도 친해지면 떠나게 될 때 너무 힘들 것 같아 일부러 냉소적으로 사람을 대하기 시작했어요. 친해진 사람이 떠나가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일상에 너무나도 지쳐버렸던 거죠. 민니는 자신이 상처받는 게 두려웠어요. 함께 연습한 아이들 멤버들은 과거 민니의 첫인상을 굉장히 무섭다고 표현했어요. 뭐든지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고 슈아는 심지어 민니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지금과 다른 어둡고 차가운 아이였답니다. 하지만 데뷔조가 정해진 후에 민니는 180도 변화하게 되었어요. 드디어 기댈 수 있는 내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이죠. 3년 반의 기나긴 연습생 생활을 마친 민니는 드디어 아이들로 데뷔하게 되었어요. 아이들 외국인 멤버 중 가장 한국 생활이 긴 민니는 수준급의 한국어 실력을 보여주었어요. 우기와 함께 팀 내 단 둘뿐인 한국인 멤버를 맡고 있고 김민니라는 한국식 네이밍까지 있죠. 민니는 유학 경험도 없는데 태국어,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5개 국어가 가능한 언어 쪽에 머리가 비상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서는 영어 담당을 맡고 있죠. 중국어는 4년 정도 공부했는데 중국인 멤버 우기와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한국어는 네이티브 못지않은 실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한국어 글씨체도 너무 예뻐서 폰트로 내줘야 할 정도인데요.
말하는 모습을 보면 예사롭지 않은 단어 사용과 한국인 같은 찰진 말투가 진짜 한국인이 아닌지 헷갈리게 만들었죠. 오죽하면 팬들이 민니 여권이 혹시 초록색이 아닌지 검사해봐야 한다고 한답니다. 제일 좋아하는 한국어는 헐. 다른 말로는 헐을 절대 대체할 수 없다고 했죠. 이런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가지게 된 건 실력 좋기로 유명한 큐브 어학당 덕도 있지만 스스로의 엄청난 노력에서 나온 산물이랍니다. 실제 한국인이 사용하는 어휘들을 꼼꼼히 메모해 놓은 단어장과 너덜너덜해진 그녀의 한국어 교재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어요. 민니는 발음 개선을 위해 한국 노래를 많이 카피하고 찾아보거나 따라 부르면서 자연스러운 말투를 연습해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의 한국인 패치가 완료된 대한태국인 민니가 완성되었답니다. K-팝 걸그룹 최초 외국인 메인 보컬 민니. 보통은 부자연스러운 발음의 한계나 실력 등으로 외국인에게 메인 보컬 자리를 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민니는 보컬 실력과 한국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실력파 멤버로 자리매김했어요. 진하고 나른한 목소리로 사람을 홀리는 듯한 저음이 특징인 민니는 주로 곡의 후렴구를 맡으며 사람들의 귀를 집중하게 만들었죠. 눈동자가 반쯤 가려지는 삼배간으로 어둡고 광기 어린 컨셉을 찰떡같이 소화해내며 아이들만의 이미지 형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특히 퀸덤, 라타타 무대의 인트로 주스 파트는 당시에도 큰 이슈였는데요. 퀸덤을 통해 여태까지 몰랐던 민니의 매력들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강하고 센 음악을 하는 아이들 컨셉 때문에 민니는 항상 도도하고 몽환적인 느낌을 주곤 했는데 무대 밑에 민니는 말랑뽀짝한 애교쟁이랍니다. 퀸덤 참가자들과 시청자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튀밤냥이라는 귀여운 별명이 생기기도 했어요. 이런 무대장인 민니의 재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민니는 소연을 잇는 작사 작곡이 가능한 멤버랍니다. 민니가 만든 노래가 아이들 앨범에도 수록될 정도죠. 시간이 지나면 타이틀곡에도 참여하는 민니의 모습을 기대해봐도 좋을 듯하네요. 아이들의 다재다능한 컨셉장인 민니. 드러머처럼 내 마음을 두드리는 민니는 아이들 멤버와 네버랜드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쑥쑥 커가는 여자아이들의 성장 속도만큼 민니의 숨겨진 매력들을 앞으로도 많이 보여주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민니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알고 싶은 아이돌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